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내린 비로 대부분 건조특보는 해제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황금 연휴 동안 날씨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조영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가산 7곡이 45, 의성이 30, 포항은 28mm를 기록하며 제법 많은 양의 봄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경북 내륙 쪽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도 비구름이 자리를 차지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양은 그다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막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당분간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 6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긴 연휴 기간 나들이 하기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한 차례 비가 더 내리고 나면 월요일과 화요일에 빗방울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나들이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890년 하루 8시간 근무제를 쟁취한 세계 노동절 135주년을 맞아 경북 노동자대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내란 세력 청산과 평등하고 안전한 민주공화국 실현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외쳤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5주년 세계 노동절 경북대회가 올해는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 전교조, 청년연대, 전국 농민총연맹 등 산별 노조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정당, 구미, 경산, 경주 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2천여 명은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했다며 내란 세력 청산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란 정권을 몰아낸 힘으로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의 대개혁을 이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상력과 인종과 국적과 성별과 성정체성과 장애와 고유 형태에 따른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고 지난해 체불임금이 1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노동 현장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일터에서 더 이상 죽지 않는, 다치지 않는 그런 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노조법 2, 3조 시급한 개정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는. 하청에 대한 원청의 갑질 근절, 해외 자본의 책임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노동 기본권을 쟁취하자고 외쳤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권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까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투쟁. 포항 노동계의 현안인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플랜트 건설 노조의 포스코 직접 교섭 등도 연대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자들은 협력회관에서 집회를 마무리하고 오광장을 거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까지 행진하며 135주년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제는 노동절이었습니다만 대구 경북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만 벌써 23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는데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 드론을 띄워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2천여 가구 아파트 단지를 짓는 대구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34층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외벽을 수직으로 오르내리며 구석구석 촬영합니다. 드론으로 자동 비행하면서 외벽에 문제가 있는지 안전점검 그리고 품질 점검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단 드론도 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일하는 작업자를 보면 경고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성명줄 점검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근로감독관입니다. 대구 경북 고용노동청은 올해부터 9명으로 구성된 드론 감독팀을 운영합니다. 사고가 잦지만 사람 눈이 잘 닿지 않는 작업장에 띄워 실시간 감독하고 위험한 사고 현장 조사에도 투입합니다.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장소들을 드론으로 적시에 감독을 해서 안전한 산업 현장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 일터에서 안전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52명, 이 중 61%, 32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대부분 추락사고였습니다. 난간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한 게 사망 원인이 됐습니다. 안전대만 걸고 작업을 하더라도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으나 드론 감독팀을 통해서 감독을 실시할 경우 이러한 현장에 대해서도 미리 안전조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23명으로 사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다음 달부터 대규모 건설 현장이나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 작업장을 중심으로 드론팀을 배치하고 강도 높은 감독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는 7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원실 공무원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해왔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면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포항시는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황리단길에서 전동카트 이용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관광객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전동카트는 경주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신문고 등에는 경주 시내 도로에서의 부적절한 운행, 미등록 전동카트의 무단 주행 등 관련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영주 출신의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영주의 아파트 건설 추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또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간 건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주시 가흥동 택지개발 구역에 위치한 옛 영주 농산물 종합시장. 영주시는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시장을 영주시 장수면으로 옮긴다고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준주거지역이었던 이 부지의 용도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아파트 최고 높이를 29층까지 허용했습니다. 면적은 약 3만 5천 제곱미터, 아파트 700여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이 사업을 주도한 영주의 한 건설업체 대표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5선 도의원이 된 박 의장이 영주시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 용도 변경이 쉽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만 의장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올 초 영주시 관련 부서들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주시청 안에선 경찰의 수사 향방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지난 3월 선거법 확정 판결로 박남서 시장이 물러나면서 부시장 대행체제가 시작된 데 이어서 차기 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던 박성만 의장까지 구속되면서 영주시정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덕군청 공무원 600여 명이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성금 1억 2,361만 원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영덕군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나눔이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모금한 성금은 영덕복지재단을 통해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울진군 사격팀이 최근 열린 제7회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휩쓸었습니다. 공기소총 여자 일반부 10m 개인전에서 권은지 선수가, 단체전에서는 박예은, 권은지, 조은서, 모수정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김주희, 김라나, 추가은, 정효 선수는 공기 권총 여자 10m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늘 저녁 7시 30분 포항 스틸야드에서 김천 상무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1라운드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27일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승리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포항은 지난해부터 김천을 상대로 승리가 없었던 만큼 이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울산을 꺾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정팀 김천은 유강현과 이동경을 전방에 내세워 포항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안동의 한 민간기관에서 믿기 어려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벌어져 왔다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근무 시간 중 상사의 잦은 술자리 요구와 성추행,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직원들은 정부의 돌봄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인데 견디다 못해 집단으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광역 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안동자원봉사센터. 이 사장과 사무국장은 근무 시간 중 수시로 술자리를 가졌고 그때마다 팀장과 직원을 호출했습니다. 이 사장님 항상 결제하러만 사무실 오시거든요. 비상근무세요. 그날은 이제 바로 술 마시러 가는 날. 나왔어요. 3-4시가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이제 국장님이 술자리 부르면 이제 휴가를 쓰고 나가죠. 이사회가 있었던 지난해 11월 대낮부터 시작된 술자리에선 성추행도 벌어졌습니다. 허벅지에 이제 손이 올라오길래 제가 한 차례 뿌리쳤어요. 왜 이러시냐고 그랬는데 또 올라오길래 왼쪽 편에 앉아있는 남자 선생님이 국장님을 자기 쪽으로 당겼죠. 싫어도 싫은 내색들을 많이 못하고 참았죠, 다들. 지난 연말에는 지역의 한 도의원과 술자리가 있었는데 이날도 어김없이 성희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자리를 지정을 해주셨어요. 의원 옆에 누구 앉아라. 아유,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마신데 의원님 술을 좀 따라줘라. 술자리에서 자주 부르습니다. 심지어 회의 시간에도 위험한 발언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잘생겨도 돼지 잡는 소리 해보면 그거는 죄를 튀었구나 뭐 몸매가 되나 뭐 내가 몸은 본인 나이 같지만은 항상 우는 그 얼굴이 좋다 이거지. 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너무 모욕적이다, 수치스럽다. 밤에 불면증에 계속 시달렸고 그분이 오실 때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그렇지만. 팀장과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갈등이 커지면서 이 사장은 당시 팀장을 보직에서 내렸고 사무국장은 직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장도 사무국장도 성희롱 발언이나 추행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들이 일을 못해서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합니다. 안 했죠. 성희롱을 진짜 일을 이상하게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분들하고 참 대화가 안 돼요. 다른 팀장을 내렸을 때는 솔직히 나가줬으면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요. 될 수 있으면은 웃는 게 안 좋겠나. 위로 차원에서 사실 사무실에서 뭔 얘기를 하면은 너무 업무적으로 빡빡하잖아요. 참다 못한 직원 8명 중 6명, 그리고 퇴직한 직원 3명까지 모두 9명이 집단으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일부는 경찰에도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주시 안강읍 주민들이 어제 경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두류공단 내 산업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불허하라고 경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도시계획 변경을 조건으로 폐기물 매립장 허가 적합 통보를 했지만 경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두류공단에 밀집해 있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까지 들어올 경우 매립 종료 후 30년간 사후 안전관리까지 감안한다면 경주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 발전에 헌신한 70세 이상 포항 시민 6만 8천여 명이 7월 1일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료로 이용하려면 6월 1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양도하거나 부정 사용하다가 적발된 주민은 1년간 사용이 제한되며 최초 발급 시에는 무료지만 분실 훼손으로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 3,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오늘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중심상가 큐브스팟 일원에서 불금 예찬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행사에는 상인과 시민, 관광객 등이 함께 참여하며 먹거리 부스 9개와 플리마켓 부스 10개 등 총 19개의 판매대가 운영됩니다. 특히 매주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독도박물관은 어제부터 1년간 독도 최초의 주민 최종덕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별 전시회 어부지용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종덕의 울릉도 정착기와 독도 적응기, 독도 어업 확장기 등 5개 섹션을 나눠 최종덕의 삶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기획됐습니다. 최종덕은 1930년 가족과 함께 울릉도로 이주한 이후 독도 공동어장에 대한 채취권을 얻어 해녀 간이잠수기 어업을 하는 등 독도의 어업 관행을 바꾸고 서도에 어민 보호소를 지어 독도의 시류적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건조특보가 해제되면서 우리 지역은 산불 조심에 한시름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적 강수량 가산 칠곡이 45mm, 의성은 30, 포항은 28mm를 기록하며 제법 많은 양의 봄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경북 내륙 쪽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도 비구름이 자리를 차지하겠고 5에서 10mm로 양은 그다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막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당분간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 6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를 하신다면 긴 연휴 기간 나들이를 하시는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위성 영상을 보시면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맑은 날씨와 함께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래서 서해 해상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은 막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고 동해안은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파도 높이는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를 보시면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천은 21도, 경산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안동은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봉안은 19도, 영양과 청송도 20도에 머무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도 오늘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14도와 13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은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긴 연휴 기간을 보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